안녕하세요. 캐릭터 리뷰 채널 오비토입니다. 오늘은 2018년 10월에 개봉 예정되어 있는 아주 다크다크한 매력을 뿜는 마블 코믹스 캐릭터를 리뷰해볼까 합니다. 이 정도 설명으로 아마 다들 눈치채시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그럼 일단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What the hell are you? We are Venom. 네, 오늘 소개해드릴 캐릭터는 마블 코믹스의 주로 스파이더맨 시리즈에 등장하는 베놈입니다. 2018년 10월에 영화 개봉을 앞두고 최근 일본 그리고 한국 포스터로 이슈가 된 적이 있었는데 영화 감상하시기 전에 보면 좋을 듯하여 저도 알아볼 겸 리뷰해보았습니다. 만화 내용은 가감히 패스합니다. 우선 베놈의 탄생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베놈은 클린타르 행성에서 날아온 신비오트라고 불리는 생명체의 숙주 대상이 내향적으로 그리고 외향적으로 숙주를 변형시킨 것을 의미합니다. 각 숙주별로 여러가지 외향적인 면도 다르지만 각각의 능력도 숙주의 능력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신비오트 자체의 개체 변화에 따라서도 여러가지 형태로 분류됩니다. 오늘은 각기 다른 신비오트의 개체에 따라 여러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그중 원조격인 베놈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 want you to kill Peter Parker. 베놈의 시작은 1983년 스파이더맨 시리즈의 빌런으로 등장하였으며 여기서 검은색 스파이더맨의 아우라에 많은 사람들이 빠져들며 인기를 얻게 됩니다. 스파이더맨을 1대 숙주로 보통 인정하지는 않지만 잠시나마 기생했기 때문에 저는 0대 숙주라고 정의하고 이후 5명의 숙주를 대상으로 1대부터 5대까지의 베놈의 변천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1대 베놈부터 설명드리자면 위에서 언급했던 스파이더맨의 기생체 생활을 청산하고 생존을 위해서 떨어져 나간 신비오트가 선택한 인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인물은 바로 스파이더맨 피터의 기자생활 라이프의 라이벌 에디 브록입니다. 플레임은 에드워드 찰스 앨런 블록으로 보통 일반적으로 베놈을 지칭하면 이 1대 베놈을 생각합니다. 1대부터 스파이더맨의 증오로 가득한 숙주로 시작하는데 이는 스파이더맨이 자신의 인생을 망친 주 원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가장 익숙한 베놈 형태지만 외형도 능력도 인기가 많은 빌런입니다. 2대 베놈은 안젤로 베놈으로 그의 플레임은 안젤로 포추나토입니다. 역대 시리즈 중 가장 자료가 부족한 인물로 왜 그런가 하고 이유를 찾아보니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신비오트는 자신의 숙주가 형편없다고 판단되면 다른 숙주를 찾기 위해 자신의 위지로 기생생활을 청산하고 다른 숙주를 찾아 나선 설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만화의 한 장면에서는 공중에서 신비오트가 너에게는 도끼가 부족하다며 다른 놈을 찾으러 가겠다는 대사와 함께 일방적으로 안젤로를 버리고 베노마를 해제해버립니다. 요약하면 갱단보스 아들인 안젤로는 에디 브록에게 신비오트를 경매로 구매했고 숙주화되는 데는 성공했지만 얼마 안가 공중에서 버림받고 허무하게 죽어버립니다. 3대 베놈은 외형이 조금 특이한 맥가간 베놈인데 그의 플레임은 맥도날드 맥가간으로 특이하게도 베놈이 아닌 스콜피온이라고 불립니다. 그 이유는 원래 이 인물이 스콜피온 갑옷을 입고 있던 이유도 있지만 별 볼 일 없던 악행을 저지르던 비중 없던 악당이 운 좋게도 안젤로에서 떨어져 나온 신비오트가 기생하면서 그 비중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악당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간 베놈 시리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기존 스펙에 비해 월등히 근력도 좋아져서 70톤을 들 수 있는 힘과 기존 슈트에 달려있던 정갈고리를 이용해 공격도 가능하다고 하니 2대에 비해서는 다시 위험을 찾은 베놈 빌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스파이더맨의 경우 15톤의 근력을 낼 수 있다고 하며 스콜피온의 숙주 맥가가는 차후 안티베놈과의 대결에서 지고 구금되면서 신비오트가 떨어져 나와 다음 세대에게 그 바톤을 넘겨줍니다. 4대 베놈은 3대까지와는 조금 성향이 다른 플래시 톰슨 베놈으로 그는 피터의 고등학교 시절 그를 괴롭히던 동급생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스파이더맨은 반대로 광적으로 좋아한다는 설정으로 최초 스파이더맨 클럽을 만드는 등 그를 변화하는 데 힘쓰던 캐릭터입니다. 어느 정도 철이 든 이후에는 동경하던 스파이더맨을 본받고자 이라크 전쟁에 지원하고 동료를 구하다가 다리를 잃게 됩니다. 이때 신비오트가 기생하며 4대 베놈으로 자리 잡습니다.
특이점이 있다면 처음으로 악당이 아닌 영웅으로 활동한 베놈이며 외형도 기존의 괴물과 다르게 아이언맨과 비슷한 로봇과 같은 모습으로 변형되었습니다. 그리고 무기 또한 각종 화기류를 사용합니다. 이는 플래시 톰슨의 군대 시절의 이미지가 많이 반영된 것이 아닐까 싶으며 이후 FBI의 안티베놈 무기를 집중적으로 막고 신비오트가 탈출하면서 그의 4대 베놈 역할은 마무리됩니다. 마지막으로 최강 최악이라고 불리는 5대 베놈은 바로 사이코패스 리플라이스 베놈입니다. 전직 육군 출신의 리플라이스는 FBI 공격을 받은 후 약해져 있는 신비오트를 만나 강대한 힘을 손에 넣고 본격적으로 악인이 되려고 합니다. 참고로 이때의 신비오트는 1대부터 3대 때와 다르게 4대의 영향을 받아 이를 막으려 노력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고 본격적인 악행이 시작됩니다. 리플라이스는 1대부터 5대까지 중 베놈의 능력을 가장 잘 사용한 인물이었지만 차후 에피소드에서 스파이더맨과 에디 브록이 합심해 신비오트를 심리적으로 유인해 분리시키는 데 성공하고 이때 리플라이스 그리고 신비오트 모두 전용 감옥에 갇히며 5대 베놈 생활을 마무리 짓게 됩니다. 그럼 1대부터 5대까지의 베놈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알아보았는데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베놈의 능력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근력에 한해서는 스파이더맨보다 더 강력한 신체 능력을 얻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거대한 체구에서 볼 수 있듯이 다소 민첩성은 부족한 면모를 보이며 숙주의 능력에 따라 근력에 대해서는 천차만별인 성능을 낼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 거미줄 생성 능력이 생기는데 이는 스파이더맨과 달리 손등에서 뻗어나가 세 번째로 무호흡 전투와 스파이더 센스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스파이더 센스는 적의 공격을 예측하거나 약점을 파악하는 능력으로 스파이더맨의 전투 능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면 안티 스파이더맨 컨셉으로 캐릭터가 만들어졌다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며 무력화뿐만 아니라 이를 증폭시켜서 방해 요소를 주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촉수 생성 외 형태 변형에 대한 능력으로 주로 촉수는 무기의 형태로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 변형되며 형태 변형은 타인으로 변장하며 위장을 하는 능력인데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 외 각각의 베놈의 특수한 능력도 있지만 이 부분은 제외하고 공통 능력만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능력을 가진 베놈도 약점이 없는 천하무적 빌런은 아닙니다. 바로 영화 스파이더맨 3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옴비오트 개체들의 약점은 음파 그리고 불에 취약하며 초대 옴비오트로 만들어진 베놈은 유독 더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영화 스파이더맨 3에서는 스파이더맨이 베놈의 약점인 음파를 이용하기 위해 철봉을 이용해 원형으로 둘러쌉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가두고 베놈을 약화시킨 뒤에 처리하는데 그 와중에 분리된 신비오트가 공격하려는 모습도 재현됩니다. 이 부분은 동영상을 이어보겠습니다. 2018년 10월 베놈 영화 개봉을 기다리며 준비한 캐릭터 리뷰 채널 오비토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마블 코믹스 캐릭터를 모두 좋아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영화와 일부 애니메이션밖에 본 적이 없는 터라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더 발전된 모습으로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며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